금요일 저녁은 시사를 초월해서 문화 이야기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 금시초문. 어디 가도 못 듣는 문화 이야기 전해주실 김영대 음악평론가 나오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2주 만에 이 자리에 오셨다고 해요. 네네. 지난번 이 시간에 K-팝의 현주소를 짚어주셨는데요. 2주 동안 새로운 소식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제 법원이 어도어 민희진 대표에 대한 해임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배신적 행위여도 배임은 아니다. 배짜 돌림이에요. 법원 결정 내용 짤막하게 정리를 조금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이브랑 민희진 씨가 이제 어떤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 경영권 찬탈의 시도가 있다, 뭐 배임의 혐의가 있다, 뭐 등등해서 이제 서로 간의 주장이 있었는데 하이브가 어쨌든 임시 총회를 열어서 민희진 씨를 해임하기 위한 그 의결권을 행사하려고 했죠. 그럴 네. 계획이었고 그러자 이제 민희진 씨가 이 의결권 자체를 이제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거죠. 거기서 이제 법원이 인용을 하면서 달았던 그 이야기가 하이브 입장에서 민희진 씨의 어떤 여러 가지 그동안의 정황을 네.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배임이 있어야 해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또 그래서 임자 돌림이네요. 네. 앞에는 배짜 돌림이고 뒤에는 입자 돌림인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배임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희진 씨의 어떻게 보면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당분간은 뭐 하이브가 추가적인 법적인 제스처를 취하거나 뭐 벌금을 200억을 내야 된다 뭐 이런 조건도 있던데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추가적인 리스크를 이제 감수하면서까지 민희진 씨를 해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당분간은 뉴진스의 프로듀서이자 어도어의 수장으로서 민희진 씨의 그 위치는 굳건하겠죠. 다만 이제 하이브가 민희진 씨를 둘러싼 이제 그 뭐 이사진들을 이사 두 명인가요? 교체를 네, 하면서 뭐 얼핏 보면 좀 압박하는 모양새인데요. 네, 요거 관련해서 이제 민희 씨가 오늘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뭐 본인이 또 담아둔 얘기들을 또 쏟아내기도 했죠. 그러니까요. 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임시주총에서는 민희진 대표 유임 확정되고 네네. 이제 이른바 2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차림이나 이제 모습 보니까 완전히 1차 다르죠. 기자회견 때하고 뭐 분위기가 사뭇 다르던데 네. 이런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1차 1차 기자회견은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준비하지 못했던 회견이었을 거예요. 이제 네. 워낙에 상황과 여론과 이제 언론의 질타가 이제 본인에게 쏟아지니까 아마 반전하기 위한 카드가 필요했을 거고 그래서 딱히 뭘 준비해서 나왔다기보다는 그야말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아주 거친 방식으로 이제 쏟아낸 거였고요. 이번 2차 날 것 그대로. 날 것 그대로죠. 뭐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뭐 최고의 힙합이다 뭐 이런 농담도 이제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다소 정제된 메시지였죠. 그러니까 네. 조목조목 이제 그 관련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뭐 배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낸 것이 배임이라면 오히려 배신을 한 쪽은 하이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도 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뭐 그동안의 소회를 담아서 이제 풀어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음악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프로듀싱한 걸그룹 뉴진스가 신곡을 발표했죠. 네, 원래 버블검이라는 노래가 선공개라고 하죠. 미리 공개가 됐었다가 이번에 이 더블 싱글이에요. 그러니까 노래 2곡이 발표된 겁니다. 네. 앨범이라고는 하지만 네네. 그래서 이번에 How Sweet이라고 하는 곡까지 발표가 되면서 이제 2곡의 라인업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네. 어떤 곡인지 잠시 듣고 올까요? 뉴진스의 How Sweet. A little dim in my soul, you learn to know. And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How sweet it tastes. Yeah,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How sweet it tastes. Yeah,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Now that I'm without you. 나 더는 묻지 않을래. How sweet it tastes. 알려주지 않아도 돼. How sweet it tastes. Why don't you know how sweet it tastes? Now that I'm without you. 이 How Sweet이란 뜻이 이 얼마나 감미롭냐, 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달콤하냐. 진짜 창실의 영어를 굉장히 잘하셨나 봐요. 바로 네? 해석을 하시네요. 저 그래도 공부 열심히 했어요. 달콤하네요, 진짜. 평론가님 달콤한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뉴진스스러운 노래가 또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뉴진스라는 그룹이 내세우는 스타일 자체가 뭔가 심심한 듯하면서 그 평양냉면 맛처럼요. 평양냉면. 네. 이게 함흥냉면처럼 막 맵지도 않고 밍밍하면서. 네네네. 네네.
자극적이지 않은데 듣다 보면은 그 맛에 빠져들게 되는 그 독특한 그 방법론이 있거든요. 네. 그 방법론을 그대로 유지한 또 하나의 어떤 뉴진스다운 신곡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지금 저 3878님이요. 업계는 참 복잡 다단한데 뉴진스 노래는 좋기만 하네요.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셨고요. 지금 평양냉면 얘기하셨는데 뉴진스 음악이 특이한 게 제가 보기엔 이겁니다. 엄청나게 뭐 새롭다거나 낯설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편안하게 이제 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을 네.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그래요. 알던 방식을 현대적 재해석. 그러니까 이제 음악이라는 게 때로는 과거의 것을 통해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사운드를 들려줌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뭐 지적 만족감이라든지 놀라움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뉴진스는 약간 전자예요. 우리가 익히 음악을 그냥 어느 정도 듣는 사람이라면 뭐 내가 전문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익숙해요. 음악을 공부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는 정서나 코드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런 것들을 잘 버무려서 과거의 세대에게는 향수를 주지만 요즘 세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사운드로 들릴 수 있는 뭐 요새 뉴트로라는 말도 있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런 코드를 아주 잘 활용하는 팀이에요. 이런 뉴진스 음악을 easy listening, 저 아까 영어 얘기하셨으니까 네. 듣기 쉬운 거, 네, 발음이 그죠? 좋은 것 같아요. easy listening. 감사합니다. 좋은 평가. 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까? 지금 K-팝의 이지 리스닝 어떤 열풍을 이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음악이라는 게 우리가 듣고 물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음악이라는 건 다양하니까요. 근데 뉴진스가 내세우는 거는 굳이 음악이라는 게 어렵거나 우리에게 기존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네. 음악이라는 게 그냥 잘 몰라도 들었을 때 좋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들었을 때 달콤하고 들었을 때 감미롭고. 감미로우면 된다라는 게 큰 틀이에요. 이제 네. 그런 음악들을 우리가 주로 이지 리스닝이라고 하죠. 쉽게 들리긴 하지만 이제 진부할 수도 있는데 네. 항상 참신한 느낌 이런 걸 줍니다. 그 네. 이유가 뭘까요? 이게 어떤 익숙한 코드를 가져오더라도 이 코드를 진부하게 해석하느냐 네. 혹은 새로운 감각으로 해석하냐의 그 어떤 감각 차이예요. 저는 그걸 이제 미감의 차이라고 보는데 미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어도의 수장인 민희진 씨라든지 이 뉴진스의 곡을 만드는 작곡가 250이라는 요 아주 소규모의 아주 그 인사이더들이 있습니다. 이 어도어를 이루는 요 사람들의 호흡이 아주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하우스 윗이라는 곡도 어렸을 때 얼핏 들었었던 그 마이애미 베이스라고 하는 힙합의 장르입니다. 네네. 근데 그 마이애미 베이스라는 장르는 조금은 좀 촌스럽고 경박함이 재미있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가져오면서도 이거를 세련되고 달콤하고 걸그룹의 이런 톤앤맨에 어울리는 그런 곡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이제 요 뉴진스만의 강점인 거죠.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K-팝 씬이 원래는 10명 중에 2명을 강하게 만족시키는 전략을 이용했는데 이제는 나머지 8명을 공략하고 있다. 이런 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지 리스닝 전략이 그런 건가요? 그렇다면 K-팝은 왜 전략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K-팝이 갖고 있는 고유한 속성, 그러니까 고관여층의 팬을 타겟팅한다라는 점은 공통적이에요. 네. 그런데 뭐가 다르냐? 음악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K-팝은 이 고관여층을 만족시키면서 이들에게 뭔가 당신들이 다른 걸 듣고 있어라는 거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어려운 방법론을 택합니다. 예. 음악이 어렵다고 인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운 것 자체가 하나의 차별점이 되기 때문에 타겟팅 전략을 쓰지 보다 보편적인 대중을 공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지 리스닝 반대도 하드 리스닝도 있는 거네요. 언뜻 보면 그런데 예. 하드 리스닝이라는 말은 우리가 뭐 굳이 쓰지는 않습니다. 네. 굳이 장르가 있지는 않는데 이게 이제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음악이라는 게 이지할 수도 있고 하드할 수도 있는데 K-팝이 의식적으로 때로는 어렵게도 만든다라는 게 흥미로운 부분인 거죠. 네. 자, 지금 뉴진스와 정반대 스타일로 나와서 주목받는 걸그룹도 있습니다. 에스파. 신곡 제목이 슈퍼노바와 아마겟돈이네요.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까요? 이름이 다르잖아요. 슈퍼노바 초신성, 아마겟돈은 뭐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뭐 장소 이런 거 아닙니까? 선과 악의 최후의 결전. 웅장하잖아요. 아, 저 장대예요. 저 진짜 공부 열심히 했나
너무 열심히. 하우 스윗을 생각하면 벌써 하우 스윗은 이지 리스닝이잖아요. 네네. 슈퍼노바 아마게도는 벌써 이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이 그러니까요. 매니악하고 스케일이 큽니다. 맞습니다. 그런 스케일감을 주목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마치 퀸처럼. 자, 그렇다면 이 두 곡 중에 슈퍼노바라는 곡 짧게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에스파의 슈퍼노바. 지금 내 안에 선 supernova nova can't stop hyper stellar 멈춰 그걸 찾아 bring the light of a dying star 불러내 내 우주를 봐봐 supernova body bang 느낌이 사뭇 다른데요. 완전 아까하고. 다르죠. 예. 지금 우리나라 케이팝을 구성하고 있는 양 극단을 지금 다 들으신 거예요. 좀 약간 맹렬하고 약간 뭐랄까요? 과격하고 비장하죠. 비장하고. 네. 그죠? 그 비장미 자체가 슈퍼노바 하는데 저는 너바 그러는 줄 알았어요. 너를 봐라. 너를 보라고. 네.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죠. 그 아마 좀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일단 목소리가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목소리가. 뉴진스의 목소리는요. 이게 가만히 어루만지도 노래를 불러요. 네. 뭐냐면 이게 쉬운 전략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에스파는 각각의 이 4명의 멤버가 낼 수 있는 가장 에지한 목소리라 그러죠. 강렬하면서도 독특한 네. 한 번 들어도 야 이거 에스파 노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부터가 벌써 다릅니다. 음악도 다르지만요. 네. 자, 그렇다면 그 뮤직비디오가 또 이제 굉장히 강렬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슈퍼히어로 외계인 물이에요. 콘셉트. 네. 예. 음악만이 아니라 비디오 같은 비주얼적인 부분 당연히 중요한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케이팝은 뭐 아까 하우스윗도 마찬가지인데 최종적으로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정서 자체가 하나의 음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에스파도 음악만 들어도 물론 좋지만 그 정말 슈퍼히어로로 각성하는 슈퍼노바를 보고 네. 최후의 싸움을 펼치는 아마게돈을 보고 나면 이거 하나가 하나의 경험이거든요. 이제 이거 자체를 놓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아까 드린 질문하고 좀 약간 같은 네. 맥락인데 에스파의 이런 콘셉트 강한 음악 다수의 대중 만족시키는 최근 전략과는 이제 반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뉴진스 나오기 전에 K-팝 씬이 이제 채택했던 전략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이런 방향 택한 이유가 뭡니까? 그 이미 대중음악은 미국과 영국이 벌써 양분을 하고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K-팝 입장에서는 이들과의 정면 대결을 꾀하지 않고 K-팝만이 잘할 수 있는 누가 들어도 K-팝인 사운드나 어떤 톤 앤 매너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식의 음악이 나온 거죠. 네. 이걸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SM 엔터테인먼트고요. 그런데 이제 K-팝 시장이 커지니까 K-팝만을 좋아하는 매니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K-팝을 잘 모르는 일반 대중들의 이제 접속 면적 자체가 이제 커지는 거예요. 커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지 리스닝적인 전략도 유효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투트랙 전략으로 같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뉴진스와 에스파 이 두 그룹이 가진 이제 이미지랄까 정체성이랄까 앞으로 방향성 그걸 좀 짧게 좀 정리를 해 저는 주세요. 뭐 K-팝의 양극단이지만 K-팝의 두 가지 상반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K-팝이 한편으로는 네. 마니아들을 만족시키고 퍼포먼스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강렬함을 내세우는 그룹. 뭐 흔히 쇠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 음식으로 따지면 마라맛 같은 거죠. 한번 중독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맛을 추구하는 에스파라는 그룹이 또 한편으로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뭔가 공통된 그런 향수와 이런 그런 노스텔지어 같은 것들을 자극하면서 네. 취향을 타지 않으면서 무난하게 즐길 수 있는 하지만 세련된 뉴진스의 음악 같은 네. 것들이 저는 앞으로도 이게 공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33살 되면 새로운 음악에 관심 없어진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K-팝 잘 모르는 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려면 어떤 방법을 쓰면 됩니까? 아, 너무 고차원적인 방법인데 이거 좀 민망해서 괜찮습니다. 뮤직비디오를 켜시고요. 네. 가장 좋아하는 멤버를 찾으십시오. 너무 고차원적이어서 저 실천하기가 어렵겠지만 사람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좋아하면요. 예. 음악은 그 어떤 음악도 다 따라옵니다. 사람을 먼저 좋아하면 그 음악도 좋아 보인다. 네. 그 방법을 하고요. 자, 이제 시간 한 1분 미만으로 남았는데 오늘 뉴진스 에스파 두 그룹에만 한정해서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또 재미있게 보신 아티스트 있으면 짤막하게만 이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K-팝을 잘 알면 더 좋은 그룹이 에스파고 K-팝을 잘 몰라도 좋아할 수 있는 그룹이 뉴진스라면 네. 요 두 가지 사이에 걸쳐 있는 그룹이 한 팀 또 있어요. 네. 키스 오브 라이프라는 그룹입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 네. 키스 오브 라이프라는 그룹은
한편으로는 K-팝 팬들에게 익숙한 공식을 활용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K-팝을 잘 몰라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친숙함과 좀 그 레트로함이 있거든요.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키스 오브 라이프의 음악 좀 찾아서 들어보시면 제 설명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꼭 그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 금시초문 김영대 음악평론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형란 씨가 전종철 기자님 보이는 라디오로